네, 25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미국 대통령으로는 7번째로 국회 연설을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이제 7시 10분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서울 하얏트 호텔을 출발을 해서 네. 용산 기지를 통해서 헬기를 타고 DMZ로 갈 예정이었는데 네네. 이제 AP통신에 의하면 이제 조금 전에 악천후로 DMZ 방문이 취소가 됐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배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어제도 혹시 그 DMZ 방문을 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예. 결국 취소가 됐는데 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봐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고령이에요. 예. 네. 그 일본 순방 일정이 있었고요. 예. 계속되는 연속되는 순방 일정에서 빡빡하게 이 일정을 꼭 잡아야 되겠느냐는 고려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강력한 그 한미 동맹 차원의 의지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방위 공약, 안보 공약이라는 것을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는 있지만 예. 거꾸로는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극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휴지기에 접어든 북한의 행위에 또 일종의 예. 이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중국으로 떠나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중국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임프레션을 줄 수 있다는 고려도 작용을 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뭐 양 대통령이 공히 한미 동맹의 굳은 결속력과 그다음에 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억제 방어 필요성 예. 강력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만찬사에서도 결국 그 한미 동맹의 강한 이 결속력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핵 미사일 개발을 이제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데요. 결국 그런 어떻게 보면 활용점정의 메시지를 DMZ 방문을 통해서 한번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다시 말해서 이게 북한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오히려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아무래도 이 악천후 때문에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 이 방한하신 기간 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양 정상께서 하신 말씀만으로도 평양에는 충분한 이 메시지 전달이 이미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화면으로 방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탑승 차량이 다시 숙소 하얏트 호텔로 들어오는 모습을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오늘 DMZ 방문 자체가 사실 예정에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깜짝 방문을 진행한 이유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죠.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있을 거다 예. 얘기했던 건 아마 DMZ 방문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던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이벤트성으로 이제 DMZ 방문을 준비했는데 그게 이제 아쉽게도 이제 악천후 때문에 예. 취소됐는데 예, 일단 악천후라고 AP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DMZ 방문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됐다면 예. 사실 남북한이 분단돼 있는 그 현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봄으로써 한국의 안보 위기가 또는 군사적 이 대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DMZ에 방문해서 북한에게 강력하게 북핵 폐기에 대해서 촉구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어떤 도발이나 군사 공격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격하고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계기였다. 그런 차원에서 DMZ 방문이 준비가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볼 때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전부터 이 행보들을 보면 대통령 되기 이전에도 이런 깜짝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렇죠. 과거에 WWE 이 미국 레슬링이죠. 이 유명한 투자를 영상이 할 있죠. 때도 미국 레슬링 협회 총재죠. 빈스 맥마흔이라고.
뭐 이 양반하고 정말 그 물론 이제 각본이지만 치고받고 한 예. 것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대통령께서 선물 하나 주셨죠. 이 그 미국에 도착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그 일본에 도착을 하셨을 때 예. 그 이 캠프 험프리스에 들려서 이제 그 이 서울로 올라오기로 돼 있었는데 예. 원래는 청와대에서 영접을 하기로 할 계획이셨는데 그 이 도착하면서 캠프 험프리스로 직접 가셨단 말이에요. 예. 아마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떠나는 입장에서의 또 서프라이즈 이제 파티 일종의 그 또 선물로 하나의 이런 깜짝 행보를 고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아마 DMZ 부분에 그 안개가 있었다면 악천후 때문에 취소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다음 정상회담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조금이라도 그 위험의 가능성이 있으면 무리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이미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 과정에서 DMZ에 대한 설명들도 나왔을 겁니다. 다만 이거 실제로 이게 보는 거하고 브리핑 받는 거하고 조금 틀리기는 한데요. 예. 어쨌든 뭐 날씨가 그렇게 여건이 되지는 않았으면 예. 이건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예. 일단 지금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 하얏트 호텔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DMZ를 방문하고 안 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남북 문제 또 한반도 문제를 많이 다뤄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좀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렇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방문을 하게 될 기회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재방문할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DMZ를 방문할 어떤 계기는 사실상 없는 게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한국에 방문해서 이미 DMZ를 보고 갔기 때문에 예. 그 어떤 DMZ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라든가 어떤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예, 지금 속보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DMZ를 방문을 하려고 새벽부터 대기를 했었다 이런 자막도 나갔는데요. 일단 악천후로 취소가 됐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깜짝 DMZ 방문 시도 자체는 어떤 북한 혹은 중국의 어떤 메시지가 강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1차적으로는 아마 중국보다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분명히 예. 있을 예. 거고요. 더구나 이제 양 대통령이 동시에 DMZ에 나타났다라는 예. 것이 동맹 자체의 결속을 그만큼 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판이라든가 아니면 모험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더없이 좋은 그 이상으로 좋은 게 없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는 한미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구나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나쁜 쪽에서 보면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11시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부터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 순방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국정 연설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국회 연설은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지금 국회 연설을 하는 건데 예. 국회 연설은 그 자체로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는 건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우리 국민에게 여러 가지 그 한미 간 현안이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예. 그런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국회 어떤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시아나 어떤 그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한 어떤 입장 그리고 예. 한국의 안보 상황과 한미 동맹의 어떤 굳건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많은 그리고 이제- 의미가 있는 예. 예,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같은 체제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나 동맹국을 할 때 이게 하나의 제스처예요. 그만한 가치 공유라는 건데 예. 사실은 이 대부분 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 국가 지도자 행정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곳일수록 민의가 충실히 반영되는 곳이죠. 예. 거기 가서 이 연설을 한다는 거는 오경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나라 이 행정부 그다음에 이 국가 수반이 거주하는 집무실 뭐 우리로 지금 청와대겠죠. 거기서 연설하는 거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 국민들한테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 한국과 이 미국은 유사한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고 있고 이게 이 미래 관계에서의 생명력에도 더더욱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이제 11시부터 22분간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크게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뭐 한미 FTA에 대한 언급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국회 연설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한미 FTA 이 재개정 협의를 이제 시작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이 한미 간의 어떤 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예. 공정한 무역 그리고 한미 FTA 어떤 재개정에 대해서도 좀 협조해 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미 동맹의 어떤 중요성 예.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한국의 어떤 안보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공약 이런 걸 중요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회에서 지금 한미 간에 걸리는 것 중에서 국회하고 협조를 해야 될 두 가지 분야가요. 어제 그 공동성에서 나온 부분 첫 번째가 FTA하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 전략 자산들을 주요 이 전력 증강 자산들을 구매해 올 때 예. 예. 사실은 이제 무기 구매와 관련된 것도 이 국회 협조를 받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페어 트레이드라는 표현은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예.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략자산 증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우리도 한국이 그 적절한 그 무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걸 판매하겠다라는 이게 예. 한미 간의 이 연합 전력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들어갈 건데요. 예. 다만 이게 특별하게 갑자기 어제 나온 어제보다 더 격하게 이거는 꼭 흔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썼듯이 이거 잘못된 협상이었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쪽의 뉘앙스는 아닐 것 같아요. 어제 나온 선을 크게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단에 서 있는 모습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데 네. 국정연설이 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국정연설에서 일단은 한국에 와서 이제 느낀 이 소감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환대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한미가 가지고 있는 공통 인식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난히 이제 본인의 연설에서 강조한 부분이 공정무역 부분도 있지만 북한 위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한 게 결국 이게 한반도의 위협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이 생명을 위협하는 지역하고 세계 차원의 위협이라고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이런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은 그대로 지켜질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현재로는 제재와 압박도 더 강화가 돼야 된다. 아마 국회니까 여러 정당이나 여기에 따라서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도 틀릴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가 이렇게 가기로 한 방향을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한국 차원의 협력을 부탁하는 자리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나갈 겁니다. 한미 양국 관계 예.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갈 것이고 이런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제 언급됐던 예. 인도 태평양 시대, 인도 태평양 전략의 공유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예, 뭐 한미 동맹 그리고 또 통상 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이와 함께 일본에서도 그랬듯이 이 납북자 문제라든지 어떤 북한의 테러 행위에 대한 비판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 연설에서도
예. 상당히 거시적인 차원의 얘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예. 북한의 어떤 인권 상황과 인권 문제의 어떤 조속한 해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자국민의 어떤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압박,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 미국과 한국은 그런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그 해결을 위해서 일관되게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또 예. 추가적으로 오늘 뭐 새벽에 방문하려고 했다 취소됐던 그 DMZ 방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DMZ 방문에 대해서는 뭐 공식 연설 내용에서는 담지 않더라도 예. 아마 인사말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또 그 전에 그 국회의장이나 또는 각 당 대표 예, 환담이 이렇게 예정돼 지도부와 있죠. 예. 국회 지도부와 그 환담이 있기 때문에 그 환담 자리에서는 가볍게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회 연설을 마치게 되면 네. 현충원을 방문해서 현충탑에 헌화하는 것으로 이제 1박 2일 일정을 네.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끝까지 좀 혈맹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좀 그렇죠. 의미가 있겠죠. 예. 우리 대통령들께서도 미국을 방문할 때 알링턴 국립묘지를 일방적으로 방문을 하거든요. 예. 예.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그 국립묘지라는 거는요, 그 국가에 대해서 아주 최상의 봉사입니다. 물론 그게 그 꼭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게 가족이나 입장에서 가슴 아플 수 있겠지만 예.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한 최상의 희생이고 봉사거든요. 예. 거기를 한 분들에 대한 예우라는 측면도 있고요. 이게 현충원이라는 점에서는 또 하나 가지는 상징성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국립묘지가 2개가 있어요. 현충원이요. 서울에 있고 대전에 있습니다. 예. 이게 예. 확장이 됐는데 서울 현충원에 계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한국전쟁, 예. 그다음에 베트남전 이때 참전을 해서 희생이 되신 분들이 예. 상당 여기 계세요. 결국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같이 피를 흘리면서 성장한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현충원 방문이라는 게 이게 결국 한국의 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결국 이거는 한미가 같이 걸어왔던 길이다라는 걸 반추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예. 예, 국회 연설을 하고 또 현충원 참배까지 마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이제 중국으로 네네. 넘어가게 됩니다. 자, 어제 얘기를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3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는 거의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성공적인 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코리아 패싱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빼놓고 이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점에서 이제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한미 동맹의 어떤 그 강하게 유지하겠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의 어떤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예. 그걸 위해서 한미 간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로서는 큰 성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장 듣기 싫었던 건 그 한미 FTA에서 뭐 경제적으로 이걸 그 공정한 무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대폭적인 양보를 강하게 요구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사실 상당히 가볍게 예, 좀 원칙적인 낮아졌죠. 얘기만 하고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한미 양국 간 그 실무 회의에서 이 FTA 개정 문제를 이제 다뤄 나가면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상당히 강한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이런 협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저희로서는 좀 안도가 되는 주목되는 발언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동맹국 그 이상이다. 코리아 네. 패싱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준 게 우리로서는 좀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그렇죠. 부분이 됐겠죠.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동안 국내에서 가지고 있던 그 미국이 과연 그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까?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대가 되고요. 이 첫 번째가 이거였고 두 번째가 혹시 이게 미국을 비롯한 몇 개 강국들 사이에 한국을 배제하고 빅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게 예. 사실이거든요. 예. 그 우려는 해소를 시켜주신 게 분명하죠. 다만
저는 사실은 그 질문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을 거라는 게 여전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거는 원래 그 미국 내에서 심각하게 그런 가능성이 얘기된 것들이 아니고요. 예. 일부에서 나온 한국 내의 우려예요. 예. 두 번째는 답이 뻔하거든요. 국빈 그렇죠. 방문이라는 자리였고요. 예. 분위기 자체로 볼 때 그건 무슨 답이 나올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그 답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돌아가서 반추하면 야, 한국 내에서 되게 미국 못 믿나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안보 문제를 좀 따져보죠. 우리 측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사실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무기를 구입한 대신 안보를 챙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뭐 그 최첨단 전략 정찰 자산 구매 그리고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 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측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 해제는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사거리는 800km로 묶여 있지만 예. 그 탄도 중량 제한을 해소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지하 벙커 시설이나 이런 걸 공격할 수 있는 우리가 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얻었기 때문에 예. 그 점에서는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첨단 전략 정찰 자산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도 뭐 이전 그 뉴욕 방문에서 사실상 구두로 문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합의한 거기 때문에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걸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북핵의 위협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략 자산을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 자산을 최첨단 전략 자산을 우리가 확충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그 점에서는 이 미국과 어떤 그런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예. 앞서 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첨단 무기 획득이나 또 미사일 중량 제한 해제 같은 게 이후에 전자권 환수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전자권 환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전자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의 군사 능력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고 또 무기 체계를 확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군사적 능력과 무기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략 자산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늘려 나가는 게 이제 구비해 예.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래야 전자권 환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번 그 합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전자권 환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안보 예. 문제를 확실히 다졌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만 이제 지금 이번에도 아마 이건 전자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것도 저는 용어는 바로 잡고 싶은데요. 예. 사실 환수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요, 이게 영어 표현으로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에요. 예.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가 아닙니다. 실제로 Authority는요, 그게 전시 작전 지휘권이 됐든 통제권이 됐든 수프림 커맨더가 가지고 있어요. 원래 주권국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사실은 광범위한 포괄적인 권한임에 인해서 지금까지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행사해 오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땐 저는 전환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 글로벌 호크 같은 전략 자산을 이제 이 앞으로 구매를 해오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이 전자권 전환 과정에서 가장 한국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정보 자산들이었어요. 이거의 확충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봐야 되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보는 이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무기를 사오는 대신 그다음에 우리의 안보는 더 근데 대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일부에서 얘기 나온 건 트럼프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하나가 무기를 팔아먹는 거다. 팔아먹는 게 나쁘다라고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인식이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거다라는. 근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세일즈에게 하거든요. 그게 상품이 아니라 무기인 것뿐이에요. 두 번째는 그게 별로 안 좋게 받아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 무기 판매 그러면 파는 쪽에서는 이미 별 소용이 없고 거의 이제 구닥다리가 된 물건을 그리고
이 실제로 사오는 쪽에서 별로 필요 없고 달갑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떠넘길 때 팔아먹는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예. 실적으로 그게 우리도 국제적인 그 이 무기 시장에서 그런 성능을 쉽게 구할 수 없고 또 우리 자체 능력으로 조기에 이걸 획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전력화시키기가 어려울 때는 그런 게 한 대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협력의 이 일단으로 봐야죠. 무슨 마치 무기 때문에 거래가 있었다. 이런 식의 시각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사회 내에서도 고쳐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그동안은 주로 이제 얘기한 게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의 전력 증강 효과를 높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전략 자산 획득 능력을 높여주고요. 그러려면 사실 그동안은 우리는 완성된 무기 체계를 사오는 거가 주가 됐고 상대적으로 미국 쪽에 대해서 이 무기를 서로 이제 획득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 쪽의 아쉬움이 기술 이전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적으로 어제 이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나온 대로 그 한국의 이 전력 확보를 위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가려면 이게 완성된 무기 체계를 넘겨주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기술 이전 폭을 더더욱 높이는 쪽으로 예. 양쪽이 협의를 좀 강화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과제가 더 크죠. 예, 일단은 정상회담의 득실을 따져봤을 때 좀 수단으로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발언은 좀 있었지만 과거엔 이제 끔찍한 거래다라면서 폐기까지 요구했던 좀 전례를 생각하면 압박의 강도는 좀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좀 낮아졌는데 최첨단 전략 자산의 구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의를 먼저 보이고 그거에 대한 화답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협조를 좀 이끌어내는 좋은 역할을 했다고 좀 동감을 하십니까? 예, 일단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더 중요한 건 지금 무역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건 중국과 일본을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중국은 뭐 거의 지금 작년에 3,500억 달러 정도 이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한 680억 달러 정도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요. 우리나라는 대략 한 277억 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올 3월에 한 25억 달러 정도 그 무역 적자를 미국이 기록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네.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 순위가 한 8번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예. 사실은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그 무역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예. 이 무역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중국을 1차적으로는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부터 좀 끄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한미 FTA를 신속하게 하자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볍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뭐 수십억 달러의 무기 구매를 이제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 전략 자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뭐 계속 이 무기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도 그 무역 불균형 해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점 때문에 상당히 가볍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계속 화면을 통해서 조금 전 녹화된 용산 헬기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DMZ로 이동하는 헬기 내부의 모습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숙소 하얏트 호텔로 이동을 했고 잠시 뒤에 국회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이번 국회 연설에서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압박이라든지 좀 자세한 논의를 좀 이뤄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공정 무역을 위해서 이제 한국 국회도 관심을 가져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 정도의 언급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수위는 일본 아직, 방문 예. 때 갑자기 이 문제를 확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예. 어제까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그렇게 갑자기 어제 강도를 넘어서는 아마 이게 공정무역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또 한번 나올 거고요. 이게 예. 양국 간 무역 관계에 있어서 호혜성, 다시 말해서 레시프로시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한국 내에서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다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무기를 일부에서 구매하기로 한 대신 FTA는 좀 낮춰주기로 이거는 좀 뭘 모르는 소리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는 시쳇말로 퉁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곧바로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 회담의 성격이라는 게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국빈 방문이라는 거는요. 다른 방문하고 틀려가지고 원래 정상회담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굉장히 갈등 사안들이 많은데 해결돼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게 도저히 장관선이나 실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전격적으로 가장 권한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타결하는 거고요. 이때는 분위기가 좀 예. 활발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만나는 때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양측에 그 공통인식이 많다, 공통이익이 많다는 걸 강조할 때 주로 국빈 방문은 후자 때 써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본을 굳이 이제 일본에서 언급한 이유는 오경토 파선생님 잘 말씀을 해주시지만 최대 무역 그 적자국은요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수인을 꼽아보자면 우방이나 동맹국인 쪽만 보면 독일, 일본 이렇게 돼요. 예. 상대적으로 파이가 적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금 깰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예, 여전히 그러나 완곡한 예, 표현이- 해결된 네. 문제는 아니에요. 예, 좀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완곡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묘한 온도차를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를 이제 분담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날카로운 어조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내년에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이제 난항을 예상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 미국 대선 때 한국이 무임승차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 그런 생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평택 미군 기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고 그 건설비가 한 107억 달러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92%를 조달했습니다. 그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도 높게 평가했을 걸로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이 한미 양국 간에는 이 방위비 분담 문제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의는 또 다른 문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대략 한 9,507억 원 정도, 7천억 원 정도를 우리가 이제 그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고 있고요. 뭐 내년에는 대략 한 1조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협의를 이제 또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게 뭐 상식을 벗어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분담하고 있는 액수 그리고 내년에 또 분담해야 될 금액 이런 것에서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 분담금 규모가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관련된 얘기들 차두현 위원님 그리고 오경섭 위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